네, 파워 시스템으로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석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거래소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자, 장중에는 2% 넘게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여서 마감됐는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뭐 간단하게 숨고르기,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것도 삼성전자의 급락,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숨고르기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가장 큰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뭐 베이시스나 계리를 봤을 때 상당히 뭐 시총 상위주군으로 프로그램을 넣을 만한 그런 우호적인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자가 일단은 실적이 워낙에 좀 저번에 7.2조보다 조금 덜 나오게 되면서 뭐 쇼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일단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어저께 그저께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급락이 나왔어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삼성전자라는 아주 거대 기업이 중소형주보다도 더 급등락 흐름이 쉽게 연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실적이 좋아진다, 나빠진다라는 그런 피상적인 흐름이 아니라 실질적인 흐름 속에서 그만큼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삼성전자도 저렇게 급등락이 연출되고 있는데 현재 장세 흐름은 오죽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그래서 질이 제가 이제 왜 삼성전자 급락을 오늘 이제 보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 삼성전자 때문에 오늘 빠졌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보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언제든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분기 실적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제까지는 상당히 강한 시세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그만큼 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도 저렇게 급변동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그 급변동 흐름 하에 있다. 이제 이런 관점이 필요해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지금 이제 선물과 현물,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시장을 분석을 해드릴 때 중심축을 계속해서 선물 쪽에다가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타나고 있는 조정의 포인트는 뭐냐면은요, 선물과 지금 현물 간의 괴리가 아까 이제 뭐 지적해 주셨다시피 선물이 상당히 크게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현물 간의 시장 베이시스가 지금 선물의 고평가 상황인 컨텐고 상황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니까 오늘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요, 현물 흐름을 보면은요, 외국인자가지 오늘 순매수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현물 쪽에서 외국인자가지 순매수를 보였는데 지수는 밀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자가지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선물 쪽에서 어저께 4.60포인트에서 종가 기준으로 272.95로 맞췄다. 이 포인트가 위에서 밀려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진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자가들이 이제 그동안에 급격하게 늘렸던 순매수 포지션을 좀 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의 흐름은 그 부분 때문에 밀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시세 흐름도 사실은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밀렸지만은요, 최근에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한쪽 방향에서는 선물과 연계된 시세 흐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한쪽 방향에서는 소리 없이 시세 흐름들이 압축된 가운데서 움직이는 상황.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 흐름으로 놓고 보면 12포인트 마이너스에서 5포인트로 줄였지만은요, 그게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많이 줄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코스닥은 종목별로 보면은 지금 급락 들어오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어수선한 장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견지해야 될 것은 여기저기 시세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압축된 종목만 가지고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응하는 것.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별로는 오늘도 역시 뭐 증권주라든지 또 보험주도 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주 일부 종목군들 좀 강세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실적이 좀 예상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관심주는 역시 그러면 기존에 갖고 계시던 쪽에서 약간 증권이나 금융주 포함한 내수 쪽으로 좀 타겟을 좀 옮겨가야 되는 그런 쪽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달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니까 약간 지저없시죠. 근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 흐름에서도 여러분께서 좀 보셔야 될 것이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삼성전자 오늘 빠진 종목,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삼성전자하고 네이버하고 SK 하이닉스가 빠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어저께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SK 하이닉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차트를 보면은요. 얘네들은 완전히 추세가 이탈된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느닷없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드렸던 얘기가 이런 것들은 무조건 반등시 물량을 줘야 되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어제 흐름 속에서는 얘네들이 좋았는데 하루 만에 하이닉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가 막 2, 3%씩 급락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은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흐름이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은 뭐냐면은 어저께는 증권주들이 강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까지 증권주들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증권주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제 오늘까지 시세가 급등이 나오니까 이제 상한가 숨을 고르는 모습인데,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시세 흐름들은 뭡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건설주 쪽에서는 최근에 제가 이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말씀드리는데, 오늘 좀 가장 강했던 흐름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림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 포인트는 되게 심플하고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령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제 이제 이틀간 눌린 목줄에서 오일살 안 깼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자리에서만 사는 거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증권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시대가 나가는 자리니까 거기는 사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이제 조선주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조선주는 지금 삼성중공업하고 이제 한진중공업만 보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어저께 뭡니까? 조선업종의 뭐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점 때문에 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저가 매수 기회가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시세 흐름 속에서 이것저것 보지 말고 그 종목군들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들어오면은 차분히 사서 가져가는 관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00원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장중에는 사실은 하나 같은 경우가 29,000원 이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겁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놓으면은 결국은 이런 종목들은 32,000원, 33,000원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 뭐 그 밖에 최근에 또 이제 뭐 시세 흐름들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세아 베스트리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차별적인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종목. 그리고 내일 정도에서는 이제 뭡니까?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일이라든지 주 초반 코스까지는 약간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뭐 새로운 종목을 보지 마시고 그 종목을 보고 계시다가 저가 매수 기회가 들어오면은 거기서 사는 관점.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주 쪽에서는 최근에 보시면은 그 동국제강이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사야 되는데, 포스코는 지금 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고요. 현대제철이라든지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저가 매수 포인트를 기다리는 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파워시스템 김석철 전문가였습니다.